안녕하세요. 음, 어느덧 4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고, 6주차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참 힘들겠지만, 일주일한 시간을 이렇게 둬서 동영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과거 자료가 조금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이번 주에 2주차부터 5주차까지 다 동영상 강의 올려놨습니다. 음, 중간고사가 4월 28일주에 보게 될 건데요. 참고로 해서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세한 중간고사에 대한 내용은 어, 다음 주 녹화 강의 때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톡에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합니다. 네, 이제 화면이 잘 보이시죠? 예. 지난주 3월 30일 5주차 강의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화면 표시 설명에 27에 30. 그래서 잠시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 23일 4주차 것까지 리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의 가장 그 친밀성을 가져야 할 프로그램 펜던트 PP, 이 PP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산업용 로봇 초급 교육, 기본 조작 교육, 프로그램 편집. 현재 6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내용이 지금 이 기본 조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솔직히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로봇 조작에는 기본 조작 교육, 프로그램 펜던트, 그 다음에 스위치류, 각종 키, 좌표, 인터럴 키, 그다음에 모디파이, 인서트, 딜리트, 엔터 쭉 얘기하는 것 같죠. 화면 표시 설명, 화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잡, 아쿠엘링, 바리어블, 인아웃, 로보트, 시스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익스터널 메모리, 파라메터 셋업, 세이프티 펑션, 디스플레이 셋업 이런 거 쭉 있었죠. 쭉 있었고 이쪽에 상태 영역 표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로보트 바리어블 변수, 비변수, 인테저, 비정도형, 리얼, 스트링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있었고 여기 이제 입출력, 인아웃, external input, external output, universal input, universal output, specific input, specific output 이런 것들이 설명이 좀 됐었죠. 또 됐었다가 이제 26페이지 여기까지 했었죠. 인아웃을 지나서 로봇의 오버런, 리미트 릴리스, 암 컨트롤, 시프트 밸류 여기까지 했습니다. 6주차부터 이제 오늘 4월 6일 녹화분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뭐 지난 차수하고 똑같습니다. 요 강의 자료하고 VRC, VRC를 같이 겸해서, 물론 VRC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저 뒤편에 요 별도로 상세하게 배우는 챕터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메인 메뉴죠? 그다음에 여기가 메뉴형이요. 메인 메뉴. 그다음에 여기가 범용 표시. 중에서 메인 메뉴에서 시스템 인포메이션. 여기는 버전이 나오고 모니터링 타임이 나오고 알람 히스토리가 나오고 IO 메시지 히스토리가 나오고 시큐리티 보안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놈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보고 요 설명 내용을 설명 내용을 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잠시 VRC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RC 나와라. VRC 화면 나오죠? 여기서 로보트가 아니고 로보트 밑에 시스템 인포메이션. 자, 그 강의 자료보다 좀 내용이 좀 더 많을 겁니다. 강의 자료보다. 버전. 이 버전이라고 하면 이 로봇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우리 핸드폰에도 버전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로봇도 윈도우즈에서 구동이 되는 거거든요. 버전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스템 4.1, 재팬 잉글리쉬, 파라미터는 3.60, 모델은 GP12. GP12의 로봇 구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로봇에 아크토치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형태가 되면 AR1440입니다. 아크로보트 1440. 1440은 P점에서 최대 리치가 1440mm 이를 나타내는데요. 이 로봇이 GP12이면서 아크 용도로 적용을 될 때는 AR1440입니다. 그다음 어플리케이션 용도 아크 웰딩. 어플리케이션이 우리가 초기에 배웠을 때 용도라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 용도 중에서 아크 웰딩, 스포트 웰딩, 범용 용도, 그 다음에 핸들링 용도, 그 이외에 뭐 페인팅, 프레스 가는 로봇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로봇 안에서 용도 분류는 아크 웰딩, 스포트 웰딩, 범용, 핸들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랭귀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4.1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 있죠. 자, 제피니스 영문 같은 경우 4.1, 일문 같은 경우 4.1, 잉글리시도 4.1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부터 토요일 날 로봇을 실제 만지면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재팬 잉글리시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거는 코리안 잉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표현이 되고 한국말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ACP, AIF 이런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시스템 인포메이션의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러면 모니터링 타임.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타임이 되겠죠. 이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모니터링 타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항목이 표현이 됩니다. 6개 항목이 표현이 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컨트롤 파워 타임, 서버 파워 타임, 플레이백 타임, 무빙 타임, 오퍼레이팅 타임, accumulated energy saving time.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파워 타임. 지금도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상 시뮬레이션 로봇이지만 2016년도 10월 17일부터 17시 43분, 19시 43분부터 현재까지 16시간 35분 46초, 47초 컨트롤 파워 타임, 즉 여기에 보이는 YRC1000 컨트롤러의 메인 파워 스위치를 온한 순간부터 누적 시간입니다. 16시간 36분 1초, 2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 파워 타임은 오른쪽에 서버 온이라고 녹색 램프가 들어와 있죠. 네. 서버 파워 타임, 서버를 투입한 시간입니다. 네, 요 VRC 로봇 같은 경우는 메인 파워를 넣으면 거의 서버 파워가 같이 켜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16시간 35분 14초 15초. 근데 실제 로봇은 이 컨트롤 파워 타임하고 서버 파워 타임이 다릅니다. 차이가 좀 납니다. 왜냐면 컨트롤 파워만 넣고 서버 파워를 안 넣는 그 시간들이 좀 있어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즉, 요 서버 파워 타임은 컨트롤 파워를 넣고 서버 온 레디를 누르고 PP의 후면에 있는 데드맨 스위치를 눌러서 서버가 투입된 시간의 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백 타임은 서버 파워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 축 조작키를 이용을 해서 여기 PP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하지요. 프로그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물론 테스트 인터럽키하고 테스트 스타트를 눌러서 여러 가지 플레이백을 시켜도 문제 없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모드 스위치 있죠?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리모트 모드. 자, 플레이 모드로 놓고 스타트 시킨 겁니다. 플레이 모드를 놓고 스타트를 시킨 겁니다. 그거에 대한 누적 시간 6분 20초. 그다음에 무빙 타임은 뭐냐면 여기 잡을 이렇게 보시겠지만 여기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게 딴 데네.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move, 아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코 명령은 move 명령, 이동 명령은 아닙니다. 디바이스 명령인데 로봇이 실질적으로 움직인 명령어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이 움직인 시간을 얘기합니다. 움직인 시간. 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타임 말고 알람 히스토리, 알람 히스토리. 알람 히스토리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메이저 알람, 코드, 데이트, 클락, 모드. 한 번, 한 개, 두 개. 근데 메이저 알람 이외에 또 있어요. 메이저 알람이 있고 마이너 알람이 있고 유저 알람이 있고 오프라인 알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메이저 알람입니다. 메이저 알람. 그래서 이 로봇이 전원이 투입이 되고 나서 발생된 알람들이 이 화면에서 쫙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한 거, 맨 위에 게 최근입니다. 요 밑에 거는 그 전에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발생되는 것들이 00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알람 코드는 1102, 날짜는 2017년 12월 5일, 시각은 오후 3시 16분 30초, 모드는 플레이 모드가 아니고 티치 모드에서 발생했다. 근데 알람 1102가 뭐냐? 시스템 에러입니다. Man Machine Application. 자, 요거는 잡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에스트리크 마크만 되어 있죠. 잡, 라인명, 스텝명. 즉, 이거는 로봇 전원을 투입하고 나서 잡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발생한 알람이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1102, 날짜는 21년 5월 10일, 시각은 오후 2시 44분 54초, 플레이 모드가 아니고 티치 모드에서 발생을 했는데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J, 샵 이름은 웰 테스트, 라인은 0001번, 스텝도 0001번에서 요 알람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 알람. 그다음에 마이너 알람. 마이너 알람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저 시스템 알람도 발생한 적이 없고, 네, 유저 알람도 없고, 오프라인 알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히스토리는 알람이 발생된 말 그대로 알람의 히스토리 역사, 과거 이력,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다음에 아이온 메시지 히스토리 세큐리티. 네, 이 정도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 컨트롤러 펜던트 내부의 각종 롬 버전을 표시합니다. 모니터링 타임, 출하 후 현재까지 각종 시간 기록이 있습니다. 알람 히스토리, 설치 후 현재까지 알람을 종류별로 기록합니다. 자, 아이온 메시지 히스토리 하고 세큐리티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이온 메시지 히스토리 여태까지 발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큐리티, 자, 현재 매니지먼트 모드로 되어 있죠. 이 세큐리티는 오퍼레이션 모드, 에디팅 모드, 매니지먼트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 거는 같은데 오퍼레이션 모드는 순서겠죠. 오퍼레이션 모드입니다. 편집이나 관리를 못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에디트 모드는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암호가 필요합니다. 영을 많이 누르세요. 이건 매뉴얼이 좀 나와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
패스워드 누르실 때까지 엔터. 그러면 에디트 모드가 들어갑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좀 더 상위 버전을 가고 싶다. 상위 모드로 가고 싶다. 매니지먼트. 이거는 9번입니다. 엔터. 그럼 매니지먼트로 들어갑니다. 요게 시큐리티입니다. 보안 모드죠. 근데 이 차이가 뭐냐? 오퍼레이션 모드. 예를 들어 오퍼레이션 모드와 에디트 모드, 매니지먼트 모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오퍼레이션 모드는 편집이나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잡을 프로그램 할 수가 없습니다. 에디팅 모드는 잡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잡을 만들거나. 매니지먼트 모드는 만든 잡을 내가 로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뒤에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내용들이. 쉽게 여기서 보여드린다면 현재 매니지먼트 모드에서 비밀번호가 9번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매니지먼트에서 로봇을 들어간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죠? 3, 7, 21, 20개가 나타나요. 보여지는 게. 그만큼 더 많이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편집 모드. 지금 아무를 안 물어보죠. 상위 모드에서 하위 모드로 갈 때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하위에서 상위 모드로 갈 때는 암호를 치고 들어갑니다. 자, 에디트 모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봇에 7개, 8, 9, 10, 11, 12. 아까 매니지먼트 모드에서는 20개가 보였는데 에디트 모드에서는 12개밖에 안 보입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에디트 모드가 아니고 오퍼레이션 모드에 로봇이 들어간다면 뭐예요? 8개밖에 안 보이죠. 자, 이 잡에서도 오퍼레이션 모드에서는 create new job, 신규 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요거는 편집 모드에서부터 가능해요. 자, 요게 시큐리티입니다. 자, 잡에 create new job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버전, 모니터링 타임, 알람 히스토리, 그다음에 시큐리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29페이지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시스템 인포메이션 지나서 FD, CF 이런 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그래밍 펜던트 후면에 데드맨 스위치가 있는 쪽이죠. 그 상단에 USB 메모리라든지 SD 메모리라든지 그거를 삽입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거기에 로드와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요거 누르면 익스터널 메모리 이렇게 나옵니다. 로드 세이브, 로드 세이브. 자, 여기서 로드와 세이브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이브는 외부 메모리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로드는
외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로봇에 로딩하는 겁니다. 그게 로드입니다. 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가 되면은 작 프로그램을 이제 짜기 시작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하는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가 다 돌렸어요. 그다음에 이상 없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상 없다. 하고 저는 커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지만 잡이 프로그램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럴 확률은 여태까지 저도 로봇을 30년 가깝게 만졌지만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안하죠.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한 데이터를 외부 메모리에 세이브,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냥 SD 메모리를 세이브 해놓고 그냥 꽂아놔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SD 메모리를 내가 갖고 있는 노트북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또 저장시킬 수가 있겠죠. 안전에 안전이죠. 만에 하나 로봇의 데이터들이 홀라당 날아갔을 경우 어떻게 돼요? 프로그래밍 펜던트 뒤에 삽입되어 있는 SD 메모리에 저장시켜둔 데이터를 그냥 로딩하면 또 살아납니다. 근데 SD 메모리를 PP에 계속 꽂아두기에는 조금 불안한 감은 있죠. 내 노트북에 보통 저장을 합니다. 내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를 USB나 SD 메모리에 옮겨놓고 그 옮겨놓은 메모리를 PP의 슬롯에 삽입을 해서 로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뭐 버리파이, 딜리트 폴더가 있는데요. 오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로드, 웨이브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컨트롤러로 입력합니다. 요 내용들을 보면 설명을 드린다면 요겁니다. External Memory Device, SD Pendant 저장, 어디에? 저장. SD 메모리에. 윈도우스를 구동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색으로 표시된 거는 백업이 안 됩니다. 요거는 상위 보안 모드에 들어가야만이 요게 백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빈 사각형 같은 경우는 다 USB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잡, 파일, 제너럴 데이터, 파일 조건 파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정수, IO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펜던트 로그. 펜던트 로그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펜던트를 건든 이력이 다 나옵니다. 시스템 데이터는 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IO 데이터는 로봇하고 주변 설비하고 주고받는 IO 관련된 데이터들. 파라미터는 옵션을 포함한 정수들입니다. 파일, 제너럴 데이터는 ASF 파일,
아크스타트 파일 등과 같은 그 상세 내용들이 조건 파일입니다. 잡은 말 그대로 내가 잡 프로그램 짜놓은 거를 나타냅니다.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살짝 뭐 FD, CF 돼 있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CF 로드 폴라 저장 매체 형식, 읽어오는 폴더, 읽어오는 자료의 구분, 자료들이죠. 요게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자 파일 데이터, 배치, 유저 메모리, 파라메터, IO 데이터, 시스템 데이터, 배치, 시모스, 올 시모스 에어리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로드를 설명한 거죠. 어디에? 컨트롤러에 저장하는, 컨트롤러에 로딩하는 겁니다. 요건 반대로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합니다. 외부 저장 매체. 어디에? USB나 SD 메모리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공유를 중지하면 화면을 공유를 중지했습니다. 다시 이제 왔는데 여기 6주차 1강의는 화면 표시 설명 30에 30페이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1강의는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